생각, 감정, 느낌이 느껴진다면 이러한 느낌을 아는 느낌 이전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드바이타 베단타 사상가 진 클라인은 그저 고요히 귀 기울이며 열린 자세를 취할 때 느낌 이전의 삶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이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8-6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존재의 평온 일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봅시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내면에서 결핍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만족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새로이 얻게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이 점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멈춤이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그러면 당신의 진정한 욕구는 무욕의 상태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실 당신은 끊임없이 무욕의 상태를 찾고 있습니다. 바라는 대상을 얻으면 일시적으로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라마지 않던 그 대상이 나중에는 시들해집니다. 그러다 어떠한 시점이 되면 당신이 찾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투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고요히 귀 기울이고 특정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은 채 모든 것에 다차원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느낌 이전의 삶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가리어진 모든 것을 벗어버린 채 침묵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러한 느낌 이전의 삶을 본원적 인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식하는 자도 인식되는 대상도 없고 그저 인식과의 합일만이 존재하지요.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깨어있는 등 모든 상태에서 대상 없는 순수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자 없이 느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기대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당신을 중심축에서 주변부로 전체 의식에서 일개의 관점으로 멀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동과 소원과 욕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은 당신을 지성적이고 자발적인 상태로 이끕니다. 반면 놓아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기대와 저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손대고자 하는 것과 당신이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상태나 대상을 억지로 떠나려 하는 시도는 그 대상을 도리어 강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연관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는 철저히 보이는 대상의 바깥에 있습니다. 오직 그때서야 모든 에너지가 진실로 변형되고 재편됩니다. 이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둘 다 당신의 완전한 전체의식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던 모든 에너지가 그것이 왔던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존재로 되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는 눈과 듣는 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그 동기와 목적, 의도에서 자유롭게 되면 더 이상 눈과 귀에만 속하지 않게 됩니다. 제한 없는 주의력은 다차원적인 것입니다. 즉, 몸 전체가 들으며 당신은 감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보고 듣는 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 존재 안에서 보고 듣는 것조차도 결국 이 존재 속으로 녹아들어가 당신은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없이 오직 하나됨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 전체성, 충만함과의 일치가 명상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명상하는 사람도 명상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물을 알듯이 우리의 참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알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있음의 알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단지 개념일 뿐입니다. 경험이란 어떤 나라는 누군가에게 속한 것입니다. 과거와 기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주체인 경험하는 자가 있고 경험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결코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객 관계에서 파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 즉 몸, 감각, 감정,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자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부여잡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몸, 감각,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기울임은 당신의 생각과 알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조건부와 방식을 놓아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아차림을 중시하지는 마십시오. 인식된 것에 주안점을 두면 주객 관계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인식하는 주체에 치중하다가 나중에는 귀 기울임 자체가 두드러지게 되고 마침내 귀 기울임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귀 기울임은 모든 현상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당신의 몸, 감각, 마음과 모든 상태는 오고 가지만 당신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얻을 게 있다는 생각이 너무도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되려고 하고 무언가를 취하거나 지키는데 줄곧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동기 없는 귀 기울임은 얻거나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조건화가 떨어져 나가며 동요함이 줄어들고 침묵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물고기나 물, 어느 것도 통제하지 않는 어부와 같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그저 이러한 바라봄 속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침묵 가운데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실존의 문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지가 당신을 실존 너머로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당신을 일순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 클라인의 존재의 평온 일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던 모든 에너지가 그것이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존재로 되돌아온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